네, 반갑습니다. 마이크로비트 프로젝트 과목 진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마이크로비트 안에 내장된 센서 몇 가지를 다뤄보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마이크로비트에는 또 다른 마이크로비트와 아니면 컴퓨터와의 통신도 가능한데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있습니다만 시리얼 통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마이크로비트는 시리얼 통신과 라디오 통신이 있는데요. 시리얼 통신은 이제 다른 컴퓨터하고 통신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제 인공지능 모델과 마이크로비트와의 연결에 이제 이 시리얼 통신이 사용되기 때문에 이 시리얼 통신은 잘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리얼 통신이 이제 뭐냐라는 거랑 이제 마이크로비트와 PC를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프로젝트로 온도 센서가 있잖아요. 온도 센서를 계속해서 이제 로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 로거를 확장해서 인스톨한 다음에 데이터 로거를 프로젝트하는 그거랑 이제 또 쉐이크 데이터를 로그해서 이제 보잉을 카운트하는 그런 과정을 프로젝트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통신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우선 통신이라는 게 뭐냐라는 건데 이제 사람하고 통신 이렇게는 안 하고 사람하고는 대화를 한다, 소통을 한다, 뭐 그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 똑같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정보를 전달하거나 정보를 얻거나 그리고 뭐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내리거나 이럴 때 이제 벽보고 얘기는 하지는 않죠. 이제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카톡 아니면 뭐 문자, 전화 이런 것들인데 결국엔 대상이 이제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수단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마이크로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비트도 내가 가진 정보가 얼만데 전달해 주거나 네가 가진 거 얼마니?라고 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걸 나는 계산을 할 테니까 니는 뭐를 해라라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한 다음 분담된 역할들을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모든 것들이 이제 통신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통신 방법을 이제 어떻게 서로 하는지가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정보가 전달되고 지시가 전달되니까요. 그래서 뭐 가장 뭐 쉬운 예로 라디오 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이런 RC카를 조절하는 것들은 아마 한 번씩 이제 보신 적도 있으시고 더러는 이제 뭐 이렇게 고가는 아니더라도 저가 품목도 많이 있으니까요. 저가를 다뤄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RC카를 통해서 일할 때 이 RC카의 동일한 주파수를 연결하여서 내가 앞으로 간다라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가도록 모터가 그렇게 구동되고 뒤로 가도록 버튼을 누르면은 그게 이제 그 지시가 라디오 통신을 통해서 뒤로 가는 것을 지시를 내려서 모터가 뒤로 가게 되죠. 이런 것이 이제 가장 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건데 몇 가지 이제 통신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시리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제 하나의 케이블로 하나의 버스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버스에서 샌드에서 리시브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통신이 있을 거고 여러 개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패러럴 통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과 패러럴 통신은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차이가 있죠. 시리얼 통신하고 패러럴 통신의 차이는 뭐 사격을 할 때 관역에 이제 총 한 발씩 이렇게 얼마 전에 올림픽도 있었지만 총 한 발씩 이렇게 쏘는 것을 시리얼 통신이라고 한다라면은 여러 발을 장전해서 동시에 이렇게 쏠 수 있는 무기도 있겠죠. 그런 거를 이제 패러럴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발을 발사하게 되면은 이 관역에 여러 발이 이제 동시에 꽂히게 될 겁니다. 네. 이런 통신 방법 중에는 이제 전에 이제 우리가 했던 I2C 통신이랑 SPI 통신, 우아트 통신이 있는데 이게들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I2C 통신은 저번에 살펴봤죠. 자, 이제 비트 수가 8비트라고 할 때 더 많은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데 이 8비트를 그럼 늘릴 거냐?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고 해서 두 개의 포트를 이용해 가지고 하나는 클럭이죠. 이제 시작할게. 그리고 이제 주소를 보내고 데이터를 보내고 읽을래 쓸래 뭐 이런 걸로 한 다음 잘 받았다라는 것도 보내고
그리고 데이터를 보낸 다음에 이렇게 스탑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떤 정해진 룰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정보 전달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다음에 SPI와 우아트는 이번 시간에 배울 텐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SPI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뭐 비트가 있어가지고 그 각 비트로 이렇게 동시하는 것이 아니라 I2C와 마찬가지로 기존에 어떤 보내주는 룰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슬레이브 어떤 장치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형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슬레이브 근데 이제 이거는 SSI 단자가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보낼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슬레이브 개수가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요. I2C 통신에서는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제 전압만 허용한다라면 다 연결할 수가 있었죠. 이거는 이제 연결하려고 하는 슬레이브 번호의 포트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합니다. 나 이제부터 이제 슬레이브 1한테 보낼래라고 데이터가 주고받는 포트는 이제 동일한데 이제 나는 이제 슬레이브 1한테 보낼래 그러면은 이제 SS1이 동작을 하겠고 나머지는 이제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슬레이브 2나 슬레이브 3는 데이터는 사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이제 수신하지는 않겠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몇 개 동시다발적으로 그래 아니면 한 개 슬레이브의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SPI 통신을 쓰는 이유는 와트 통신이나 I2C 통신에 비해서 이제 통신 속도가 통신 레이트하고 거리는 이제 짧지만 통신 속도가 엄청 빠르죠. 이 빠른 이 통신 속도가 필요한 근거리 통신에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I2C는 보시는 것이 0.5m 정도, 0.5m니까 한 방 두 개 정도 거리 안에 있는 면적에 1mbps니까 뭐 엄청 느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25mbps면 느리죠. 네, 그런 통신 방법이 되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아트 통신 또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보내는 단자 그리고 받는 단자가 이제 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단자는 트랜스미터가 TX 단자가 되고 받는 단자는 RX 단자, 리시브 단자, RX 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내는 곳이 있으면 받는 곳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잘 연결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보내는 또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스타트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엔드 하는 거가 있죠. 그 사이가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거가 있을 텐데 여기에는 이제 또 보낸 데이터에 를 체크하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가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점이 이제 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타트 비트가 있고 비트에 이제 정보를 보낸 다음에 스탑 비트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페리티 비트가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페리티 비트가 뭐죠? 여기서 페리티 비트, 이 값에서 페리티 비트가 왜 0이 되었을까요? 옆에 답이 적혀 있긴 하네. 예, 페리티 비트, 여기는 이제 짝수 0, 짝수 1, 홀수 0이가? 예, 홀수 0, 짝수 1이네요. 페리티 비트가 뭘까요? 보내는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입니다. 이 페리티 비트는. 그렇다면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다 배우셨을 텐데. 네. 여기서 1의 개수를 한번 세어봅시다. 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죠. 예. 1의 개수가 보내는 데이터에 1의 개수가 홀수개냐 짝수개냐를 두고 페리티 비트가 0이냐 1이냐를 두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경우에 0이 된 거는 홀수계라는 거죠. 다섯 개니까. 어차피 정보라는 건 0 아니면 1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니까, 그 1의 개수만 잘 카운팅 하면은 어떻게 되죠? 지금 1의 개수가 얼마인, 뭐, 값은 정확하게 몰라도 돼요. 1의 개수가 뭐인, 데이터를 보낼 거니까 잘 체크해. 라고 했을 때 받는 쪽에서 도중에 뭔가 오류가 나거나 이러면 페리티 비트 값이 변환경 될 수 있겠죠. 그럼 받는 측에서 보고 변경이 되었으면, 너 잘못 보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페리티 비트가 맞다라면은 보내준 정보가 이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페리티 비트라는 거를 있다라는 거가 이제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와트 통신에. 자, 그럼 이 통신에 이제 시리얼 통신을 주로 이렇게 사용할 텐데, 시리얼 통신을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우선 이제 세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컴퓨터에 이제 쿨텀이라는 걸 하나 인스톨 하시면 됩니다.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OS가 뭐냐에 따라서 맥이냐 윈도우냐 그리고 CPU가 뭐 64비트냐 32비트냐 아니면 ARM이냐 리눅스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운영체제에 따라서 운영체제 또 비트수에 따라서 맞는 것을 이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 대부분 이제 인텔 64비트겠죠. 32비트도 있을 수도 있고 64비트일 것 같습니다. 그걸 다운받으셔가지고 인스톨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운받으시면 쿨텀.exe 실행 파일이 보이실 거고, 이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데, 이 마이크로비트가 어디에 연결되는지를 우선 좀 알아야 되는데, 우선 포트를 맞춰야 되겠죠. 이제 시리얼 포트가 컴3다라는 거를 이제 컴3에 맞춰주고 보드레이트를 115200으로 이렇게 맞춰주시면은 오케이 하시면 됩니다. 그 세팅은 이제 그걸로 이제 끝인 거고 이제 잘 세팅이 되었는지 진짜 통신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컴퓨터에서 여기에 마이크로비트 상에서 문자 통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헬로 마이크로비트라는 걸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송신하는 거를 문자열을 전송이라고 되어 있죠. 전송을 한번 해보시면은 컴퓨터 측에서는 이제 헬로 마이크로비트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지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컴퓨터와 마이크로비트 간의 통신이 된 거죠. 원하는 거를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 컴퓨터에서 이제 한 건데, 이거는 이제 키보드를 입력하게 되면은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입력하면 마이크로비트에서 그 키보드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거의 실시간으로 잘 되고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리얼 통신, 컴퓨터와 마이크로비트가 잘 통신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봤고, 어, 이제 프로젝트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요. 온도 센스, 이제 여기까지 통신이 되었으니까, 이제 통신 방법도 한번 잘 보시면 될 거고, 이제 어떤 규칙으로 규칙에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포트랑 규칙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이제 구별되는 거고, 거기에 이제 우리는 시리얼 통신을 쓰는 거고, 시리얼 통신의 세팅만 좀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직렬 시리얼 포트를 잘 세팅만 해서 하시면 되고, 그러면은 이제 요런 키보드를 눌렀을 때 마이크로비트에 표시하는 이런 간단한 프로젝트는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쩍쩍쩍 나오는 게 없네. 자, 이렇게 이제 L을 누르니까 바로 L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이제 이런 마이크로비트에 이제 또 온도 센서가 있는데 이제 온도를 그냥 확인만 하는 거면은 이제 데이터 로그라는 것이 사실 필요가 없는데요. 이 온도를 측정한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 저장을 하고 싶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웹상에다가 바로 저장하는, 인터넷이 잘 터진다면 웹상에다가 바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그게 마이크로비트 블록 코딩 안에 있습니다. 아니면은 컴퓨터에다 보내면 되겠죠. 방금처럼 시리얼 포트를 이용해가지고 컴퓨터에다 그 데이터를 보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컴퓨터는 저장 용량이 그래도 마이크로비트보다는 더 클 테니까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축적할 수가 있겠죠.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템퍼러처 로거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한번 여러분들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 센서라는 거는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죠. 여기에 간단하게 템퍼러처로 뭐 A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온도가 나오게 하는 뭐 이런 것도 한 번씩 해보시면서 온도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온도를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온도를 이제 송신하는 프로젝트를 한 번씩 해보시면은 여기 온도가 측정이 될 거고 그 온도가 이렇게 컴퓨터 상으로 이제 지금 24도다라는 것이 보내질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퓨터로 바로 이렇게 보내는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캡처하는 거죠. 캡처한 다음에 EXC 파일 아니면 CSV 파일로 이건 엑셀 파일이죠. 엑셀 파일로 이렇게
다운로드하면은 이제 온도 데이터가 쌓인 언제부터 언제까지 온도 데이터가 쌓인 거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분석을 하든지 정보를 추출하든지 뭐 그런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값만 오면은 사실 그 나중에 그 데이터를 알아먹기가 힘드니까 지금 뭐 연, 월, 시, 분, 뭐, 초까지 있어야 되나? 뭐, 이 정도가 같이 올 수 있으면 참, 더 쉽겠죠. 지금 뭐, 언제 측정한 데이터인지, 요거 데이터만 있으면 알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도 이제 같이 보낼 수는 있겠죠. 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쉐이크 정보가 있었으니까, 이제, 구두에다가 이제 신발에다 이렇게 묶고 이제 우리가 보행을 하는 거죠. 보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복에도 사실 찍긴 하지만은, 이 보행기를 이용해 가지고 내가 하루에 몇 번 걷는지 이제 팔에다가 해도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게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보행기인데 웹상에다가 바로 지금 인터넷 터진 웹상에다가 바로 기록을 한 겁니다. XYZ의 그 가속도 값을 바로 업로드를 한 거죠. 지금은 0.1 ms, 0.1s로 지금 샘플링을 하는데요. 이걸로 봐가지고 어느 축으로 지금 움직였다라는 것이 바로 나오겠죠. 네, 이렇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웹상은 근데 웹상의 데이터는 그러니까 저장 용량이 그렇게 풍부하진 않아가지고 하루 종일은 안 될 겁니다. 저는 일정 기간만 아마 저장이 될 거예요. 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퀴즈가 한 네 문제 정도 있으니까 이거 퀴즈를 한번 풀어보시면서 시리얼 통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은 이제는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기초는 이제 다 준비는 다 된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인공지능 모델이랑 이제 마이크로비트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